북측 주민 4명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 이런 뉴스 때문에 요즘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북측에서 온 주민 4명은 사진으로 보아 옷차림이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동해안의 해군 그리고 해경함정의 감시망을 뚫고 또 육군 해안경계부대의 감시망을 뚫고 그래서 이 3중의 감시망을 뚫고 우리의 영토, 대한민국의 영토, 이 육지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것이지요. 그냥 사람 얼굴만 보고 있으면 똑같은 우리 한국인,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말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저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의 국경선, 해안선 이것이 뚫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군 경이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첫째로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공무원은 국방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월 19일 행사에서 2019년 전반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는 그 모임에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게 봅니다. 정경두 장관의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하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군은 숭고한 사명에 매진해왔다. 앞에 몇 가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참 잘했다. 대단한 일을 했다. 2019년 전반기에 이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회의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는 그 배짱은 무엇인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 건의 해상 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만 한 건의 여기에서 별것 아니다 하는 느낌이 팍 오는 그런 문구다. 이렇게 보이죠. 해상 경계작전 실패라는 것을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쉬운 것이 아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 찔끔 아쉽다. 그런데 앞에 많은을 붙였습니다. 많은, 찔끔 아쉬운 부분이 있다. 도대체 머리가 이렇게 몇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인지 어휘 하나도 통일해서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국방부 장관의 그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온 것인지 다시 국민 앞에 그가 나서게 되니까 흠이 전면적인 흠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는 인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그냥 아쉽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전체에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아쉽지도 않다. 이런 것이죠.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이제 와서 우리 모두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습니다.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경계작전의 실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이번 사건만이 아니고 경계작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느긋하게 평소에 매일 체크하듯이 그렇게 살펴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일정 숫자 인원이라고 한다면 일정 수의 그 군인이나 경찰이 될 겁니다. 책임져야 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을 지게 하겠다, 책임을 묻겠다, 이런 지휘자로서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내일 비가 오면 좋겠다, 이런 식인 것이죠.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을 알아서 져야 한다는 것인지, 그들이 누군가가 있다면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인지, 어떻든 이 내용에서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인원이라고 하는 그 몇몇을 찾아내기로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시스템이,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책임을 잘게 쪼개서 아주 저 말단에 있는 그런 공무원에게, 그런 군인이나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을 흔히 꼬리 자르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이 할 짓이 아니죠. 특히 국방부 장관이 할 짓은 아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경두 장관은 책임져야 할 인원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빼고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찾아보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겠다. 그런데 첫째로 책임져야 할 자는 정경두인 것이죠. 그리고 잘게 쪼개서 그 일부분에 누군가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진다, 결국 처벌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이번 일이 생긴 그 자체만으로 이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경두 씨 자신인 것이죠. 혹시 정경두 장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어째서 내가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문재인이 첫 번째 책임을 져야 하지.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때는 그래도 장관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경두 장관이 기어이 문재인 먼저, 그 책임을 문재인 먼저라고 한다면 그의 뜻에 따라서 문재인 씨에게 책임을 첫 번째로 묻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면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국민의 신뢰를 얻고 말고가 아니고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미 일이 저질러졌다. 여기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할 말을 잃는 겁니다. 정경두 씨 이야기는 이렇죠. 100번 잘하다가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서 소개를 했듯이 다만 한 건의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 그것은 좀 아쉽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려 계산을 해보면 35년 정도, 어떻든 그 정도 군 생활을 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어째서 이런 식인가? 단 한 번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아예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의료사고를 내지 않은, 수술에 실패하지 않은 의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수술을 수천 건 성공시킨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의사 중에 이렇게 사고 내지 않는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평생 동안 사고 안 내는 의사, 그것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그쪽이 많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평생 교통사고, 인사사고를 내지 않는 사람,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완벽하거나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게 원칙인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수술 수천 건을 성공시키고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번 수술에 실패를 하면, 그래서 환자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수술에 실패한 의사이고 사람을 죽인 의사, 이렇게 됩니다. 정경두 장관의 말처럼 100번 잘하다가 다만 한 번 실패한 것,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의사의 경우에 아니 100번이 아니라 수천 번 잘했는데, 그런데 다만 한 건의 실패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냥 사고를 친 것이지요. 이것은 수천 분의 1의 비율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100% 실패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때 그가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더라도 의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은퇴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정경두 장관의 이번 작전의 실패, 그것은 단 하나의 실패, 100가지 잘하다가 한 건 실패,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통 100% 실패한 겁니다. 이렇게 실패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고, 바로 지금이 정경두 장관이 은퇴할 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작전이 실패했으면 그냥 실패한 것이지 한 가지에 실패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에 실패한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경두 씨는 그의 경력, 군 출신이다 하는 그 경력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군 전문 용어를 모르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 방향 경계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정경두 씨는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다. 저기요, 이쪽인가요? 이런 느낌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실패, 마치 정경두 씨 말대로라면 100분의 1 실패, 그러니 100% 아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군인답지 못한, 아니 군인답지 못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예를 하나 더 들어보기로 하죠. 정경두 씨가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군인 정경두가 총을 들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경두 씨가 다만 단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경두 자신은 이미 죽어 있겠죠. 단 한 번 실패로 적을 못 죽이면 정경두 씨 당신이 죽는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지 않을까?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패한 거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그러면 역전의 용사로 바꿔봅시다. 지금과 같은 그 실수를 하는 사람을. 역전의 용사가 적군과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다가 단 한 번 경계작전에 실패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미 죽은 것이죠. 역전의 용사라고 해서 적의 총알이 날아오다가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툭 떨어지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전의 용사는 다 그 단 한 번의 경계작전 실패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바로 직전에 어쩌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런 실패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직전에 은퇴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그 역전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만일 은퇴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그 사람도 거기에서 죽었겠죠. 단 한 번의 실패를 해서. 그래서 정경두 장관은 그러니까 은퇴하십시오. 조금 더 버티면 더 못 볼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사실 이러고 보면 군인 정신도 보이지 않고 군의 개념 이런 것도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더구나 몇 가지 활용하지 않은 군의 행정 또는 전문 용어도 제대로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말을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현행 경계작전 시스템과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해서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래도 국방부 장관이라고 이런 문장이 되지 않은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데 전군 지휘관이 그것을 듣고 앉아 있었을 풍경을 생각하면 사실 이때는 문재인 씨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정경두 씨가 현행 경계작전 시스템을 식별할 것이라는 이야기죠. 앞으로 하겠다 그랬으니까 전력 운용 부분의 문제점을 식별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 시제로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말 쓰니까 무엇인가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제는 식별이라는 두 글자인 겁니다. 현행 경계작전 시스템 식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계작전, 적이 들어오는지 감시하는 그것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식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다음에 전력 운용, 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하는 이 인력을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식별하겠다는 겁니다. 뜻을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도 식별 안 했다는 것인가? 일 안 하고 아예 놀고 있었나?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겁니다. 식별이 무엇인가? 식별은 고도의 어떤 시간을 들여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아군이다 혹은 적군이다 하고 그냥 즉각적으로 알아보는 이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척 보고 알아보는 것이 식별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인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식별은 문맹이어도,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 지식이나 문자를 알고 있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순간적으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죠. 전쟁터에서 총을 정경두 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전쟁터에서 총을 정경두 씨에게 겨누고 쏘려고 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적입니다. 식별 가능한 것이죠. 계급이 뭔지 알아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가 아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망설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피하 식별을 하는데 3박 4일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어차피 몇 초 내에 당하고 말겠죠. 이렇게 전쟁터에서 식별 못하면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현행 경계작전 시스템을 식별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력 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부터 식별하겠다고 합니다. 식별도 안 했다. 쳐다본 적도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경두 장관은 그랬습니다. 조기에 적시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한 가지만 물어보죠. 조기에 어떻게 적시적으로 되는 겁니까? 누구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기에, 더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조기인데 적시는 꼭 제때 하는 것이 적시입니다. 그러니 조기는 항상 적시보다 조기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경두 장관은 조기에 적시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빈틈없이 삼류일 수 있는 것인가? 정경두 장관이 적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알려주기로 하죠. 정경두 장관 당신도 적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 자리에서 나가는 것이 적시적입니다. 핵과 신형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괴 앞에서 해상 경계작전에 실패를 해가지고 영토 침입을 허용한 그런 국방장관 정경두 씨는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적시적으로.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